자, 대표님. 네. 최근 영상 중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의 답글입니다. 대표님, 베트남 며느리 출산 때 친정 부모님 초청할 때 베트남에서는 어떤 절차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여권은 있다고 하는데 12월 출산인데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출산 때문에 오는 거는요, 신부들이 한국에 사는 가족 동거비자. 가족 동거. 동거비자입니다. 가족 동거비자 3년간 같이 살 수 있는 F5-1 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그걸로 대부분 다 신청을 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비자 받아 한국 가서 외국인 등록하고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면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임신이 돼야 됩니다. 임신이 안 됐을 때는 그거는 안 돼요. 아이가 안 나와서. 네. 임신 보통 한 2, 3주 이상 지나면은, 신청하면은, 그 비자 나오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9주예요, 9주. 9주요? 예. 그래서 거의 2달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 3주만 돼도 나중에 비자 나올 때 되면 20주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 비자 종류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초청 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자, 가끔 가다가 임신이 아직 안 됐는데 부모를 초청하고 싶은 분들, 특히 이제 한국에 결혼식을 한다. 자, 이렇게 초청할 때는 C3 비자, 가족 초청 관광 비자예요. 관광 비자. 요거도 이제 그냥 와서 한국에서 3개월 안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단수 비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단수 비자가 나오는데, 보통, 그러니까 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을 초청할 때 F5 비자와 C3 비자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요, F5 비자는 장인, 장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든가 그건 관계없어요. 장인, 장모든 아니면 장인, 장모가 나이가 많아서 60대 이상이서 한국에 가서 도와줌을,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도와줄 힘들 분들, 언니나 오빠가 한 명이 갈 수가 있어요. 장모가 가고 언니가 가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장인, 장모가 가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나이가 안 많고 장인, 장모가 50대인데 언니가 간다. 비자 잘 안 나와요. 그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의 걱정은 뭐냐면, 신부가 관광 비자라도 장인, 장모를 초청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자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그 문제예요. 장인, 장모들이 F5 비자로 왔어도 아기 낳기 전에 어디 가서 일을 해요. 합법적인 취업이 안 됩니다. 제가 결혼시킨 분 중에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벌금 내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추방당하면은 3년 동안 또 초청을 못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서 그러냐? 영리 목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생계형 농사 있잖아요. 동네 다른 집에서 품앗이 그때 하는 이런 일은 돼요. 그런 일은 되는데, 자, 그러면은 거꾸로 C3 비자가 왔어요. C3 비자는요, 그거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C3가 뭐죠? 초청 관광 비자. 관광 비자. C3 비자는 초청 비자, 그거 품앗이 농사일 같이 해도 안 돼요. 걸리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추방당하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 번은 무슨 일이냐면은, 자, 신부가 어디 자기 엄마 아빠 일하는 자리에서 갔어. 영농법인 있죠. 영농법인을 설립해놓고 하우스
야채 같은 거 키우면서 포장해가지고 큰 회사에 납품하고 이것도 장인 장모 F5 비자도 일하면 안 됩니다. 영농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농사를 생계형으로 하는 품앗이 하는 데서만 되고 근데 C3 비자는 품앗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일하다가 잡힌다. 벌금. 그러고 추방. 벌금 얼마 됩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 한 사람당 200만 원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신랑 입장에는 그거 데미지 말고 다른 데미지는 한 번 이제 그렇게 당하면 그 추방 당한 분은 3년간 다시 초청 비자를 못 와요. 장모가 그랬던 장인이 그랬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부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그런 거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 C3 비자로 와서 동네에 저 시골에 하우스 농사 일에 하는 데 가서 몰래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표시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겁이 나서 근데 신랑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대부분 그런 데 가서 일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 가서 잡히고 아까처럼 영농법인에 가서 일하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단속에 나와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같은 영농법인끼리 고발, 신고 들어가는 거고요. 어? 같은 영농법인끼리 저 집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보니까 뭐, 이렇게 부모들만 이렇게 초청해서 사람들 일 시키네?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생계형 농사 하는 데 가서 일한다. 그거 누가 신고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잡힌 적 없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차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청해야 됩니까, 이분? 초청해서 그냥 동네에 요즘 농사 일거리 많은데 그냥 슬슬 다니도 안 잡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자, 베트남 내 한국 분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와이프가 이제 베트남 여성이잖아요. 그 한국에서 이제 약을 좀 타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냥 약을 타러 누가 가느냐 이 사람 와이프가 이제 한국으로 가요. 가는데 내나 이제 교민의 배우자 비자 C3 비자 이제 배우자 초청 비자를 갖고 이제 한국을 가는데 한국 가면은 이제 신랑 누님 집에 그 있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일할 거 있으면 며칠 좀 막 일하고 돈 좀 벌어서 그래도 며칠만 해도 비행값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뭐 한 달도 자기가 있다가 돈 벌다 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했어. 그래갖고 이제 베트남에 왔다 갈 때마다 가는데 한 번은 한국 입국을 하는데 베트남에 왜 오냐고, 한국에 왜 오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약 가지러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뭐 약도 가지러 가고 한국 와서 뭐 일도 농사 일 좀 도와줄 거 좀 도와주고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한국 연락처 주세요 해갖고 연락처 주셨어요 하고 출입국 그게 이제 입국 수속한 데서 사무실로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누님이 받을 거 아니에요. 신랑분 누님이 받으면서 이분 누구분 아냐 하니까 동생 와이프인데 그러니까 여기 왜 한국 옵니까? 그러니까 약도 뭐 가지고 한국 와서 여기 뭐 저 시골에 농촌에 뭐 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너무 정직했네. 너무 정직하게 그 길로 이분 그 자리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공항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얼마 전에 나한테 그래 와서 와이프 저거 약 가지러 한국 더 갔다 오긴 하는데 이거 C3 한번 이렇게 추방당하면은 3년 동안 이 비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방법은 한 가지 결혼 비자를 다시 받으면 돼요. 네. 우리 F6 결혼 비자. 그래갖고 베트남에 결혼해 산 지가 한 10몇 년 오래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 비자를 내가 신청을 해서 결혼 비자를 받아갖고 한국 가서 외국인 등록하고 왔다 갔다 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라고 간부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공항에서 처음에 이분이 공항에서 와이프가 추방당했는데 공항에서 왜 추방당해요? 정상적인 합법적인 비자인데 하니까 말 한마디 실수하는 바람에
F6 비자 사람한테 왜 가냐고 안 묻는데 자꾸 C3 비자로 이분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 5년 동안 이 교포의 배우자는 5년짜리 비자를 주거든요. 3개월씩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오냐고 물은 거라. 그 말 한마디 잡내놓고 뭐 친척 집에서 뭐 일도 좀 하고요. 이 소리 말 한마디 잘해갖고 또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그분도 농사일도 와서 좀 뭐 다른 집에 거 좀 도와주고 가고 이 소리 해버린 바람에 추방당해. 그래서 그런 일 아니고서는요. 일반적인 시골에 왜 품앗이 하는 데는 이런 데는요. 단속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막 악간점을 풀어서 고발 안 하는 이상은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 걱정 안 하고 심지어 3개월씩 초청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저는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좀 빼먹은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그 F5 비자와 C3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시골에 농업연수생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농업연수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군 단위와 한국의 무슨 군과 이 베트남의 무슨 군과 자매 결연을 해서 그냥 농촌 연수생을 뽑아갖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다문화 가정 그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촌까지 돼요. 사촌까지 그 군에 신청하면 사촌까지 농사철에 8개월 한국에 와서 농사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합법적이죠. 그거는 농사 일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농업 연수 근데 다문화 가정 초청으로 그래서 그는 그쪽 관할 군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비자도 있고 그거는 뭐 형제간 사촌간까지 다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농어촌에 일손 부족으로 근데 그거는 또 이거는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모집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서울 사람은 상관없는 얘기네. 근데 경기도 쪽에 꼭 경기도 그 지역이 아니라도 또 모집하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신랑분 한 분이 그 군청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군에 모집이 없는 거야. 다른 군에도 얘기 알아봐도 그쪽 군만 모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어떤 지역은 자기 지역이 아니라도 자기 지역 다문화 가정이 좀 작을 때는 타 지역 사람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많이 알아보시면은 그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